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실수로 댓글에 태조 왕건을 태조 이성계로 올리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지적해 주신 분들께는 더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니 태조 이성계니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페이퍼에 들고 있으니까 15분 만에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주변 그런 내용을 자꾸만 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억울해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촛불난동과 노동신문의 관계라는 제목을 올려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우가 많이 옵니다. 여우. 여러분, 여우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여우는 곰과 늑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곰의 집과 늑대의 집을 뺐습니다. 어떻게 뺐느냐면요. 그 앞에다가 똥과 오줌을 매일매일 싸댑니다. 그러면 곰이 더러워서 나갑니다. 늑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지한 집을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새끼를 놓고 보금자리로 만듭니다. 참으로 참 지지분한 녀석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산에서 2권의 책을 주웠습니다. 그 책 내용은 제주 사태, 4.19 사태, 그리고 70년대에 대다수의 그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나만의 자작극이다 라는 것으로 끝맵니다. 자작극.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가나안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간첩을 보냅니다. 간첩을. 그래서 그 간첩을 들어보내서 그곳을 다 조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매 스파이를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지형지물을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의 강하고 약한지 그리고 많고 적은지 그 수를 헤아려 보라. 토지에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지형을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포도송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진짜 정탐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땅에 그 농작물, 그 풍작인지 뭐 그런 것을 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야 적진에 전쟁을 했을 때 먹을 것을 다 염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지역을 정탐을 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보내는 그런 공비와 또 간첩, 그 간첩들은 어떤 지형을 타켓을 삼았을 때 그 지형의 말투, 그리고 어떤 기관 산업 등등이 모든 어떤 그 지형을 탐지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정보죠. 그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정보,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이죠. 군사훈련. 이것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남한에서 일어난 대다수의 그런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그래 장담하느냐 하면은 남한에서 봉기가 일어난 다음에 북한에서 신문에 보도합니다. 남한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신문에 보도가 되는 그런 순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그들은 다 작전입니다. 마치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올려놓은 것처럼 실제로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강주 사태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참 슬픈 이야기시죠. 슬픈 이야기. 제가 자라서 간첩, 무장공비 그러한 사건을 4개를 겪은 사람입니다. 4개. 그러니 대한민국에 3면이 바다인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륙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한 정보, 그러한 것이 어둡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어디 무슨 교수, 학교 선생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 13장 1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착출을 합니다. 한 사람씩. 이게 12부족이니까 12명이 되겠죠. 바로 이 12명이 간첩입니다. 뛰어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사사기 18장 2절에는 자기 온 가족 중 6명 있는 5사람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저렇게 데모가 많습니까? 저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말이죠. 아무 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25만 원씩 평생 나눠 주어도 저 짓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파이, 간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간첩이 500명에서 70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입니다. 500명에서 700명.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오면은
데모가 더 커집니다. 왜 그래요? 자작극, 연극하고 자빠졌다라고 하겠죠. 이와 같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전 세계에 공식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영사관, 대사관,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응? 거의 스파이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외무고시 공부해 보신 분들, 또는 외무직 공무원 준비해 보신 분들은 그 시험에 다 나옵니다. 책에 다 나와요. 김일성 일가가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이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한 사회에서 민주화, 평등, 평화, 인권, 이게 종교 집단에 엄청난 집단이 가입되어서 이런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 등에다가 무슨 십자가 이렇게 빨간 거 하고 이게 원 그려지고 그런 옷 입고 그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 그 자들을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 물도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네가 믿음을 보이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이 흘러서 사도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도시대 때 빛이 들어온 거죠. 빛,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다.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에 사자와 이리와 염소와 양과 소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육식동물이 어떻게 풀을 먹어요? 에? 그 풀이란 말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진리가 만연하고 비진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너희는 해함을 받지 않고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분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0% 이상은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을 듣고 인정하시면은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